안녕하세요. 투자이패스 진행을 맡은 이건희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화진 과장과 같이 AI와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피센터 이화진 과장이고, 오늘 저는 예전에 물론 2월달, 1월달부터 저는 AI 관련해서 탐방도 다녔고, 최근에도 관련 코엑스에서 했던 AI 행사를 다녀왔었고, 관련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챗GPT에 이어서 바드가 나오면서 지금 난리인데, 구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효용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AI가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을 또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언급을 해주시면. 일단은 오픈 AI라고 해서 챗 GPT가 2015년에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일론 머스크랑 같이 샘 알트만 다음 달에 우리나라 방한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이 공동 창립을 했고, 두 분이 또 추가로 돼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물론 오픈 AI 때문에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또 잠잠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챗 GPT로만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사실 예전에 바이두에서도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2주 전인가요? 구글 생성형 AI 모델이 바드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딱 정확도 면에서는 오히려 챗 GPT보다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라고 봤을 때, 실제로 제가 오픈 AI에서 챗 GPT를 써봤던 거랑, 그리고 구글의 바드를 한국어로 써봤을 때, 확실히 조금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게, 구글 AI를 통해 가지고, 구글에 있는 바드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그런 정밀도에서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1년도까지만 학습되어 있는 챗 GPT와는 좀 다르게, 바드는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한다고 하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을 내놓으면서 지금 3자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 시장이 계속 확대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 사실 산업이 더 발전하겠죠. 근데 이게 물론 챗 GPT 같은 경우는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AI 모델을 가지고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한 건 일단 오픈 AI가 최초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글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구글은 그동안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게 광고형 플랫폼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바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향후에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챗 GPT도 이번에 3.0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텍스트 그런 기반으로 향후에 좀 오히려 창의적인 모델을 계속 나왔다면은, 이제는 그림이나 오디오나 아니면 관련된 동영상을 실제로 해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이런 서비스가 좀 더 시장이 더 커지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꽤 오래된 기업이 있고, 연구를 오래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구글이 우리나라 언어를 모델을 주요 언어로 넣었다라는 이유 자체는 보면, 저는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AI 산업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넣었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주목해봐야 될 때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 AI도 있고 썰투루스도 있고, 제가 탐방을 다녀왔던 거는 마음 AI, 썰투루스 다녀왔었고, 흔히 아직까지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흔히 우리가 아는 B2G. 지금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정부 19대 과제 저쪽 얘기하면서, 이번 정권에서 계속 일단 미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정부 쪽에서 받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B2G라고 하는 사업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회사가 일단은 위세 IT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1월달, 2월달에는 뭔가 AI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은 생각도 바뀌긴 합니다. 일단은 일단 시장에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흔히 말하는 휴먼 AI. 이게 지난주에 제가 AI 국제 인공지능 대전을 다녀왔었는데, 흔히 솔트루스랑 마음 AI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앞에서 사람을 영상을 찍어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몇 분 안에 가상 모델로 만드는. 그러니까 아바타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가상 스튜디오에서 하는 그런 거죠.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스포츠 영상을 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가상
유튜브더라고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약간 물론 목소리는 딱딱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 TV가 1분기 실제 끝나고 나서 그런 가상 AI 유튜버를 향후에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내세웠던 만큼 아마 이번 1분기 때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AI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던 만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제 구글 바드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마음 AI입니다. 마음 AI가 뭐냐? 결국에는 최근에 마인드랩이 이제 마음 AI가 됐는데 4월 5일 날 이제 오케스트라 2.0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중장기 목표는 통합 플랫폼. 하나의 이제 우리가 노트북이 막 이런 기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일 오늘 주식이 뭘까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챗GPT는 어떻게 답을 할 건지, 구글 바드는 어떻게 답을 할 건지, 바이두 아니면 향후에 나올 뭐 서치 GPT와 같은 이거를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마음 AI가 지금 그겁니다. 다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적절한 거를 찾아주는 통로 역할. 통로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향후에 구독 서비스를 해서 얼마나 돈을 이제 창출할 수 있을지는 기대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실 우리가 챗 GPT만 볼래, 뭐 구글 바드만 볼래라고 할 수 있지만은 둘이 다른 값을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런 통합 플랫폼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솔트루스나 마음 AI나 우리 흔히 뭐 고객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실버 산업, 우리 알죠? AI 돌봄 로봇 이런 산업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향후 좀 성장성이 있지 않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통합 플랫폼 서비스의 강점이 있는 마음 AI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조금 더 마음 AI가 솔트루스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다, 공부해보면 할수록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약간 막연하던 거를 사실 알고 보면 막연하게 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였네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다시 한번 또 지난주에 또 굉장히 또 핫하게 움직였고, 그렇죠. 어제까지도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요즘 워낙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도체들도 AI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그 외 AMD라든지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반도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바닥론이 다시 또 급부상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6,000원에 계속 걸렸는데 뚫고 나갔죠. 이제 7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만 원대를 가볍게 뚫어주면서 사실은 10만 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바닥론의 급부상 배경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요. 또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낸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바닥론은 4분기 때도 바닥이라 그랬고, 1분기가 바닥이라 그랬고, 이번에는 진짜 2분기가 바닥이다. 이게 지금 뭐 램 리서치 뭐 이런 조사에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배경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급등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원화도 다시 또 약세로 좀 전환이 돼서 1320원대가 무너지고 10원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00원대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1340원대보다는 당연히 뭐 외국인들 입장에선 투자하기 좋은 위치에 와 있고,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 배경에 또 하나는 뭐 DDR5의 출시, 이 부분도 있습니다. 뭐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DDR5인데, 이게 사실은 뭐 인텔이라든지 앞쪽에 이제 CPU들이 좀 먼저 좋은 게 나와야 이게 받쳐줄 수 있는 거였는데, 고사양 이제 D램이죠.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AI 반도체가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뭐 챗 GPT도 얘기했지만 하반기에 새로운 챗 GPT가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사실 메모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뭐 AI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챗 GPT 3.5가 이제 A100이라는 칩을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죠. A100이라는 AI 칩을 10,000개 이상 썼다. 근데 A100이라는 칩이 결국엔 대당 한 대당, 한 칩 하나당 10,000불 정도 합니다.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공식 가격이 1,300만 원이고 지금 부르는 게 또 값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3,000만 원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10,000개를 썼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썼겠죠. 그러면 바드는 또 안 썼겠냐라는 거고, 그다음 빙도 써야 되고, 앞으로 이제 AI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 오픈 AI라든지 생성형 AI를 하는 회사들은 이걸 써야 되는데, 지금은 또 이제 대세가 바뀌어서 H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 모델에서는 H100은 대당 한 4,300에서
공시 가격은 4,3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부르는 게 한 6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칩 한 개. 그럼 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단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사진을 이제 일단 보여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큰 판넬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큰 판넬 같은데, 이 안에 이제 보면 CPU 같은 GPU가 들어가 있고, 네. 그 외에 HBM이라든지 여러 칩들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D램, 고성능 D램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HBM이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판 위에 GPU와 그 다음에 HBM이 같이 엮이면서 만들어진 칩이 AI 칩입니다. 거의 그걸 최초로 개발한 게 SK 하이닉스가 맞습니까? HBM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요청으로 같이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HBM3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HBM PI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HBM 기능 말고도 또 하나 연산 기능을 더해줄 수 있는 기능을 더 넣은 거를 넣는데, 그거는 AMD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GPU 하면 모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럼 GPU를 우리나라에서 왜 못 만드냐? 뭐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못 만듭니다. 그냥 제가 단언할 건데 못 만듭니다. GPU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보면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인텔 정도인데, 주로 이제 시장 장악력은 대부분의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2등이 지금 AMD가 하고 있는데, AMD는 사실은 매출의 한 30% 정도만 GPU가 차지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워낙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가 GPU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엔비디아 약간 축복받았죠.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때문에 한번 뜨고 이제 AI 때문에 지금 한번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U를 처리해서 그걸 또 더 이제 이걸 병렬 연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지만 이거를 생성형 AI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저 안에 또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이제 사실은 멀티레이어 그 보드라고 해서 그 굉장히 고성능 보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이제 이런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그 중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럼 결국엔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회사들을 찾을 거고, HBM PIM을 만드는 회사를 또 찾을 거고, 그럼 그 안에 그러니까 HBM을 만들기 위한 공정에는 또 미세화 공정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 구멍을 뚫고 연결해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뭐 특히 이제 TSV 공정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미세 구멍을 뚫어서 서로 이제 전선 연결해주듯이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 예전에는 뭐 볼로도 연결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쌓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아주 가는 구멍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떴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DDR이라든지 뭐 AI 반도체에 관련된 HBM 뭐 메모리라든지 결국에는 EUV 공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SNST라든지 뭐 FST 관련돼서 이제 펠리클 관련된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여전히 좀 주목하고 있고, 주가가 이미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최근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냥 소재단에서 그냥 좋아지는 소부장 중에서 소재는 한솔케미칼이 좋아지고 있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과산화수소를 많이 납품하는데 반도체 경기가 좀 돌아설 것 같다라고 하면 한솔케미칼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재단에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는 아닌데 왜 집어넣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기판 아닌가요? 기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수고, 지금 기판 종목들 보면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다 별로 그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유일하게 이수페타시스만 올라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 가속기 관련된 보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H100이라든지 A100에 들어가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쪽이 핫하다. 그래서 최근 보면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한미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로는 결국엔 TSV 공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하는 회사. 그러면 TSV 공정을 하는 작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모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는 사실은 그닥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한미반도체 위주로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A100이라든지 H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여러 개의 칩
칩들을 구성해서 하나의 칩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패키징이죠. 그러니까 이 패키징을 얼마나 잘해주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보통 패키징은 TSMC 같은 경우도 다 외주를 주고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대부분 외주를 주는데, 이 패키징을 잘하는 회사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좋아하는 넥스틴도 좋은 장비 회사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미 반도체의 자회사인 SP, 이름이 어렵죠. HPSP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또 이제 열 처리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 뭐냐, 뭐 EUV 관련된 종목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같이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이라는 건 다 엮여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앞으로 뭐 바드라든지 챗GPT, 뭐 그다음에 빙, 뭐 이런 생성형 AI 관련된 산업들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런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확대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은 뭐냐면, 지금 이런 시장은 대부분 클라우드형의 이제 중앙 처리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클라우드 형태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뭔가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은 데이터가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클라우드에 갔다 오는 시간이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리는 건 안 되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중앙 서버랑 연락을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발달을 합니다. 엣지 컴퓨팅이 뭔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반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엣지가 이제 모서리죠.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 처리가 아니라 모서리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해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뭐 엣지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또 뭐가 있냐라고 찾아보실 텐데,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존에 있었던 뭐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AI 칩 관련된 회사들과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질문을 좀 두 개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여기서 전략을 이제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전공정을 아니면은 키 맞추기로 이제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후공정 그냥 가는 놈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 회복이라든지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아니면 재고 감산에 따른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물량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쪽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데는 사실은 AI 칩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전공정 단위라든지 이렇게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하는 기본 웨이퍼를 가공해서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사이클을 따라 움직일 텐데, 바닥이어서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가는 놈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탑픽은 그냥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쪽은 뭐 바닥이니까 이제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마이크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중국 시끄럽잖아요. 이거를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너네 중국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마이크론 칩을 거절했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거지, 사실은 마이크론 안에 뭐 거기에 무슨 스파이 칩을 신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딴지를 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G7을 보시면 바이든이 굉장히 완화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유럽과 미국은 지금 디리스크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디커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크를 하려고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랑 헤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너랑 나랑 협력을 계속하고,
나는 대신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너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보복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중국도 보복을 한다는 게 뭐 수출을 미국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니네가 우리 팔려고 하는 거 우리가 안 살게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반도체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하이닉스에서 가져올 겁니다. 중국 내 공장이 있죠. 솔리다임.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액션이라고 보는 거죠. 마이크론 거를 그럼 계속 안 쓸 거냐? 쓸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반도체는 필요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뭐 이 중간에 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제가 알 수는 없고 윗분들이 잘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뭐 되게 많이 싸우겠지만 사실은 반도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이엔드급 말고는 열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잘 편승해서 중국과 미국에 다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더 우세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우세하다,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을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전체 바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뭐 AI와 반도체에 대해서 뭐 알아봤는데, 일단 이번 주에 또 체크해봐야 될 게 또 있죠. 네, 일단은 뭐 수목금 뭐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들 뭐 최근에 뭐 위성 관련주들 뭐 AI 위성이나 뭐 세트랙 I에 대한 뭐 주가 흐름도 한번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무장 테마들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일단 목요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벽에 뭐 FOMC 의사로 뭐 최근에 워낙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뭐 물가 이슈, 금리 이슈 워낙 끌었기 때문에, 물론 어제 새벽에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뭐 올해 50bp 인상 뭐 얘기를 했던 만큼 과연 뭐 의사록 같은 경우에 올해 5월 2일인가 3일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사록이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죠, 지금 뭐 연준에 대한 뭐 그런 애티튜드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금통이 일단은 그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랬고 이창용 한국은행 그런 총재도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계속 꾸준하게 동결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후폭풍, 뭐 기자회견에서 이런 PF나 아니면 그동안에 뭐 최근에 말씀드린 뭐 CFD 이런 이슈가 조금 나오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AG엔솔이 이제 이사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이런 의결 사항들, 좀 이슈가 좀 시장에 좀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 부채 한도 협상일 거고, 또 이게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양쪽에서 지금 약간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근데 다행히 이 불안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증시에서 논란이 많죠. 이게 가짜 상승이냐, 진짜 상승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올라간 건 올라간 건데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항상 뉴스를 좀 발빠르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에서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의 패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